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젠백스를 좀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젠백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하나, 제가 12월 달에 영상을 좀 갖고 왔는데, 12월 중순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네,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 보면 12월, 여기 있네요, 날짜가. 네. 12월 14일이었습니다. 영상 올려드렸을 때가.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잘 보시면, 질문들을 좀 많이 좀 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제 이평선에 대한 부분과 가격적인 부분. 지금 보면 젠백스도 일치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가격을 여기 보시면 31,993원을 여기는 중요하다. 이러한 모습 캔들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젠백스에 대한 흐름에서 이 가격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체크해 주실 게 뭐냐면 60선에 대한 이동평균선을 잘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31,990원과 이 주가 흐름과 이평선의 모습 완전히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올라오려면. 그런데 자, 여기에서 바로 이제 자, 여기 확인해 주셨죠. 자, 그러면 이걸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젠백스 지금 제가 31,993원, 예,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린 가격대고요. 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31,993원, 이게 지금 젠백스가 하락을 하면서 이 라인대 60선과 마주치면서 자, 지금 종가상을 본다라고 하면 32,150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리는 31,000원대고요. 최저가가 31,7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32,000원에 있고요. 그 중간에 지금 뭐가 있느냐? 예, 지금 60선. 그러니까 지금 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뭐 아주 뭐 정확하게 일치가 되진 않았지만 이 가격대와 60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받는 이 위치가 5선까지. 자, 이거를 뭐 HLB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는 젠백스는 지지와 저항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깨지게 되면 어디 다음 자리를 봐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이 자리겠죠. 네, 이 자리. 바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밀린다. 그러니까 시장과 상관없습니다.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지킬 종목은 지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밀렸을 때 급락하는 종목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그 자리를 지켜주는 종목을 매매를 해서 뭐 수익을 볼 수 있지만 밀렸을 때, 시장 때문에 밀렸을 때는 오히려 더 저렴하게 맥점 자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 맥점 자리 또는 그 자리가 맥점인지 아닌지 확인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물론 위험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확실성 또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다음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을 알고 들어가면 이런 하락장에 밀리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냥 대응 없이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하락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위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20선이 깨졌으면 60선, 60선이 깨졌으면 120, 뭐 200,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저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보다도 많은 개인 투자자가 여기를 지금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리.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깨진다라고 하면 28,000원과 29,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물어보고 계시는데 저는 답변을 바로 드린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입니다. 뭐 부분으로 손절을 치던 당연히 저는 손절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밀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자리가 깨지면 당연히 다음 이 자리, 이 자리가 깨지면 다음 어디? 이 자리예요. 그러면 계단식으로 조금씩 당연히 빠질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홀딩한다는 것도 올바른 대응은 아니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손절은 1차적인 여기 최고점 손절 자리라고 본다라고 하면 35,000원대가 될 수 있죠. 이 자리가 깨지면 당연히 하락, 이 자리가 깨지면 당연히 하락,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맥스를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주봉상에서도 한번 큰 그림을 보면 제가 이전에 잠깐 이 영상에 혹시 있나요? 주봉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는지 한번 제가 좀 돌려볼게요. 뭐 크게 잠깐만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잠시만요. 월봉상 여기 보시면 같이 확인 좀 해볼게요. 월봉에서 이 차트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색깔 칠하고 한 거. 자, 이걸 좀 주봉에서 분석한 게 없나요? 이 영상에서는 시간 끌어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확인도 좀 해 중간에 한번 했을 것 같은데 그 주봉상의 타이밍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일단 볼게요. 일단 월봉은 동일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자, 그러면 월봉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월봉에서도 지금 일봉에서도 여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평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월봉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월봉에서는 뭐 이평선이 아니라 이제 제가 캔들 분석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번 연도 들어오면서 현재 구간에 대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여기 아닙니까?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다시 여기를 돌파하느냐? 이거는 작년입니다. 12월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보시면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끝에 위에 상단 약간 뭐 상승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항받고 빠지고 그리고 시가가 어디죠? 시가가 정확하게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가가 39,300원이었네요. 저는 이 라인대가 39,320원으로 이렇게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자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살짝 올리다가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저항받고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 이 자리를 일단 한번 근처, 자 최저가가 31,750원, 전 31,500원 이렇게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 안에 있다. 그럼 제가 일봉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밀리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월봉상에서도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지금 찾지를 못했으니까 뭐 증거 자료가 없죠. 하지만 지금 보면 제가 일부러 지금 맞히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래요. 여기에서도 지금 가격대가 31,820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 월봉, 뭐 주봉, 일봉만 갖고서는 차트 분석을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 그냥 그건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다라고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제가 이제 진원생명과학에서 설명드렸듯이 월봉과 주봉과 일봉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일봉과 주봉과 월봉상의 말씀을 다 드렸던 이 세 가지의 그 조건, 이 조건이 일단은 일치하면서 이 위치가 정확하게 지금 모양이 맞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그냥 똑같이 월봉과 주봉과 일봉상에 그냥 가격만 비슷하게 맞춰놓고 맞으면 그게 맞는 거지. 월봉, 주봉, 일봉에서 분석한 것이 뭐가 의미가 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접근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캔들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고 주봉에서도 그 위치를 말씀드리고 꼬리나 캔들 위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봉에서 이것을 분석했을 때에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지지와 저항을 막고 있다라는 이 위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 분석이 맞다 틀리다 그러한 개념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영상을 남겼을 때 저는 틀린 걸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 틀린 건 틀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분석에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 그다음에 그 거래량에 맞는 캔들 위치,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다음 자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신뢰가 없었다. 네가 얘기하는 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차트 분석일 뿐이지 신뢰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한테 1%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라도 제가 분석하는 것을 적용을 시켜보시면 어떻겠느냐. 100%다라고 하면 100% 모두 적용을 시키면 안 되죠. 저를 뭘 믿고 그렇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80, 90을 적용을 시켜 주시고 제 말은 한 1%에서 2% 정도만 적용을 시켜 주신다라고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치가 밀리면 여기 내려옵니다. 여기 깨지면 여기 내려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만의 논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난 몰랐는데 라고 하면 그냥 제 이영수라는 애가 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저만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올라갈 것 같다고 매수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분석한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어떤 것을 분석을 하냐면 누구나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위치를 찾아내는 게 저는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자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스스로 그래요. 좀 너무 이렇게 아는 척했나, 잘난 척했나 이런 저도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자리를 매수, 매도 이렇게 하는 것을 뻔히 보이는 위치에서 이걸 가지고 그냥 얘기를 안 한다,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이평선보다는 그다음에 또 캔들에 대한 부분 또는 필요할 때는 꼬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금 이 자리를 만약에 급락을 한다 그리고 쭉 빠진다 밀린다 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이 자리에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그때는 당연히 120선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언제 이게 이걸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 계산한다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시간이죠. 그 뭐하러 계산하고 있습니까? 각도 상승할 때 이 각도 하락하면 뭐 이 부분 이평선의 원리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맞힐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단은 그 중요 자리라는 것이 일치가 됐을 경우에 이렇게 맞는 거지. 제가 만약에 여기를 분석을 잘못했다든지 뭐 이렇게 위로 잡았다든지 밑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아니더라도 60선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지지가 되는 이런 급락장에서도 일단은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000원과 이제 29,000원 이 사이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보다 보유 중이신 분들이 훨씬 더 걱정이 많고 질문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답변이죠. 답이 아니라 답변을 이미 다 드린 상태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밀리면 당연히, 그러니까 밀리고 나서 손절을 어느 정도 치고 나서 급등을 하더라도 그때 다시 잡으세요. 그럼 그럼 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뭐 수수료 뭐 0.2% 3%에 대한 수수료가 아까워서 20% 30% 그것을 대응을 안 하겠다.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길게 잡아야 손절 2, 3%대예요. 저도 이제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종목과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공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그럴 때 저는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손절을 얼마나 많이 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글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쟤는 뭐 분석 저렇게 잘하는 척하면서 손절을 왜 이렇게 많이 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분석이라는 게 이 자리에서 올라간다라는 분석입니까? 이 자리 깨지면 밑으로 빠진다라는 거죠. 그 기준을 잡는 것 뿐이지, 저라고 해서 반등이 저도 여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 영상 남겨드렸잖아요. 이 자리가 한꺼번에 밀려서 정확하게 터치하고 올라갈 거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하락을 조금씩 하다가 여기가 빠지면 위험하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지, 한꺼번에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라갔지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도 순식간에 그냥 잡은 게 이 우연찮게 잡은 게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라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깨지면 더 하락을 한다라는 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익 익절하는 것보다 아마 손절하는 횟수가 훨씬 많을 거예요. 저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뭐 전문가라든지 유료 회원 모집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손절 얘기를 못 하죠. 무조건 수익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 뭐 거짓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급등이 나와도 전 손절 친 거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 얘기한 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매 방법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손절을 치면 그러니까 손절이 아니라 익절을 하고 매도한 종목은 엄청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저항이겠다 생각해서 매도를 합니다. 그죠? 그 아시는 분들 다 아십니다. 매도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급등이 나와요. 근데 저도 이걸 알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급등도 마찬가지처럼 손절도 마찬가지죠. 손절도 여기 밀리면 더 큰 하락이 나오니까 기준을 잡고 손절을 친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내용을 사실 젠백스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모든 종목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는 없지만, 제가 젠백스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후에서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 매수가 됐다라고 또 표현해야 되겠죠. 그냥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에서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물론 반등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빠지면 이거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그냥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급등을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왜?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이거는 세력이 장난친 거다라고도 예상하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 모습 때문에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높다. 지금 이 4만 원대, 예를 들어서 지금 4만 원대에 매수가 되어 있는 분들, 저한테도 몇몇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대략 한 20%에서 30% 아닙니까? 순식간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50% 되는 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승만 생각하면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손절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더라도 비중을 남겨놓고 올라가는 것을 본전 수익, 제가 이 말씀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든 종목에서 적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 매매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여기에서 급등이 나올 것 같다, 또는 급등이 나와서 수익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너무 강하신 것보다는,
일단 밀린다.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은 뭐냐? 시장이 빠졌을 때 수급이 붙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별한 종목이 아니라 급락하는데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쫓아가는 추격 매수를 하기 때문에 급등을 하는 거예요. 별 이유가 없습니다. 아, 저건 세력이 있구나가 아닙니다. 지금 그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급등하는 종목, 지금 뭐 폐렴 관련주 이런 거 급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다 손절치고 일로 몰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비중이 실려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빠졌다가 급등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손절치고 올라오면 다시 잡으세요. 그래 봐야 수수료 1%입니다. 매수 매도 두 번 한다고 해서 1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이 젠백스라는 차트를 계속 째려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하고 나면 엄청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등 하나 여기에서 빠지면 손절을 치고 나서 급등 하나 계속 봐야 되겠죠. 빠질 때마다 웃음이 나오겠죠. 아, 잘했구나 라는 웃음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올라가고 못 잡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억울함, 저 같은 경우는 손절치고 올라가도 쳐다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억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 아니면 매도 이후에 여기에서 다시 잡는 전략 이렇게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1초 안에 말씀을 드리면 되지만 의미가 없어요. 뭐 중요하다라고 해서 대응이 되십니까? 대응 안 되니까 제가 다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너무 적극적인 그러한 매매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유 중이신 이 종목들도 시장이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방을 다 본다라고 하면 현금의 비중을 약간이라도 늘려 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